자, 검찰이 조국 전 장관과 관련돼서 뇌물수수 혐의로 수사를 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어제 저희 돌직구쇼에서는 뇌물 가능성에 대해서 앞서 보도해드린 바 있습니다. 먼저, 자, 조국 전 장관 계좌에서 5천만 원이 빠져나간 정황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조국 계좌에서 5천만 원, 뇌물수수 혐의 수사. 정경심 교수가 WFM 주식을 대량으로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다라는 의혹을 받고 있죠. 그 주식 살 때 2018년 1월입니다. 조국 전 장관은 민정수석 재직 당시, 그 남편은 청와대 민정수석. WFM 호재성 미공개 정보를 입수해서 12만 주, 무려 6억 원어치를 차명으로 부인 정경심 교수가 매입을 했다. 검찰은 이렇게 보고 있죠. 그런데 그것도 시세보다 2억 4천만 원을 싸게 샀다는 거예요. 아, 좀 깎아줘. 얼마요? 2억 4천만 원. 이게 쉽지 않은 가격입니다. 2억 4천. 주식 매입 당일이에요. 주식을 사는 그날, 남편 조국 그때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의 계좌에서 부인 정경심의 계좌로 저희 채널A 취재 결과 5천만 원이 이체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자, 정경심 교수가 얻은 2억 4천만 원의 차익, 주식 이만큼 싸게 산 그 차익, WFM 측이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남편을 보고 조국에게 건넨 뇌물이 아니더냐라고 검찰은 현재 수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검사 출신 나오셨기 때문에 바로 물어보겠습니다. 2억 4천만 원의 주식을 깎아주는 일도 없거니와 시세보다 싸게 사는 일도 굉장히 드문 일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김광삼 변호사님께서 검사 시절에 또 금융사기 전문으로 수사 많이 해보셨잖아요. 이거 대가성 뇌물로 검찰은 보고 있다는 거죠? 검찰은 일단 뇌물 부분을 이제 포함해서 수사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저 당시에 조국 전 장관이 민정수석을 하고 있었어요. 예. 이전에 그 국정농단 때도 이제 우병우 전 수석 관련해서 그 어떤 직무 관련의 어떤 범위를 굉장히 높게 보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관련 민정수석으로 재직을 하면서 시세보다도 2억 4천만 원이나 싼 주식을 12만 주에 매입을 했다고 한다면 이건 뭐 뇌물의 가능성이 상당 부분 있다고 봐요. 그리고 예. 이게 만약에 이제 합법적으로 주식을 매입을 했다고 한다면 왜 정경심 교수의 동생 이름으로 차명으로 했냐는 차명으로. 그 두 번째는 우리가 주식을 사는 데 있어서 거의 전자거래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장에서 주식을 사고 그다음에 그건 입고를 자기 계좌에 시키는데 왜 이걸 실물로 받았을까? 그러면 이게 정당한 주식 거래라고 한다면 실물로 받을 필요가 없고 차명으로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당시 지금 문제가 되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조금 이따 얘기하겠습니다만은 물론 다른 전제가 없이 단지 민정수석이라는 그러한 직에 있기 때문에 저런 주식 거래가 이루어졌다. 그것도 뇌물의 가능성이 있지만 또 하나 이제 새로 나온 것 중에 하나가 그 코링크 피가 결국 가상화폐와 관련된 사업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포스링크라는 회사를 인수하고 그 인수한 회사를 통해서 그 가상화폐 거래소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건 저희가 잠시 후에 더 자세히 얘기 나눠보죠. 그거와 관련돼서도 어떤 직무 관련성이 인정이 된다고 하면 뇌물의 가능성이 크고 그다음에 어제 영장심사 관련해서 나온 내용 중에 하나가 결국 저 주식을 저가에 사는데 조국 전 장관의 계좌에서 이제 5천만 원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과연 이 조국 전 장관이 모를 리가 있겠느냐. 예. 그렇게 검찰은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자, 물론 검찰의 시각이라는 전제 조건을 말씀드립니다. 김弁박사님. 네. 이제 논점은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정경심 교수가 6억 원 넘는 이제 주식을 대량으로 사들이는데 차명으로 사들였다는 것 자체가 좀 상식적이지는 않은 건데 그건 차치하더라도 2억 4천만 원을 시세보다 싸게 샀다는 거죠. 이 2억 4천만 원의 시세 차익을 어떻게 보느냐가 지금 논점입니다. 김관삼 변호사님의 설명대로 WFM이 당시 민정수석, 조국 민정수석을 보고 건넨 뇌물이다라고 보는 성격이 있고 아니 주식을 사다 보면 시세보다 비싸게 살 때도 있고 싸게 살 수도 있는 건데 워낙 양이 방대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시세 차익도 많아진 것 아니냐라는 입장도 분명히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네. 두 번째 논점은 일단 그 5천만 원. 네. 어제까지만 해도 얼마가 이체되는지는 몰랐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취재해보니까 주식을 산 그날 5천만 원이 남편의 계좌에서 아내의 계좌로 이체가 됐다는 거면 이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 이 뇌물죄로 결국 검찰이 보고 수사를 하는 것 아니냐라고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에 핵심은 조국 전 장관이 과연 정경심 교수의 투자를 알았는가 몰랐는가의 영역으로 귀결이 됩니다. 알았느냐 몰랐느냐. 그런데 조국 전 장관의 계좌에서 5천만 원이 정경심 교수 측으로 건네지고 이걸 통해서 차명으로 주식을 샀다면 조국 전 장관도 민정수석이던 시절 당시에 이런 내용을 몰랐을 일이 없다라고 하는 추측이 가능하고 어제 조홍천 의원은 이 얘기를 가지고 주머니 돈이 쌈짓돈인데 조금씩 나눠주는 것 정도의 부부간이 얼마든지 알겠지만 이렇게 큰 금액이 오갔는데 과연 그걸 모를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합리적인 추정을 하기도 합니다. 5천만 원이면 큰 금액입니까? 굉장히 큰 금액이죠. 저 같은 경우도 사실 제가 인터넷 베킹 등으로 계좌 송금할 수 있는 최대치가 5천만 원이거든요. 쏠 수 있는 최대치를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건넸다라고 볼 수 있는 건데 한 500만 원만 아내에게 건네더라도 이것은 무슨 목적으로 쓰는 건지에 대한 부부간의 관계에서 물어보는 건 매우 당연한 일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조국 장관은 민정수석이기 때문에 이 돈이 어디로 나가서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확인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고위공직자 같은 경우는 직접적인 주식 투자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WFM에 대한 주식을 차명으로 투자했다는 것 자체가 법 위반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 더 나가서 2억 4천만 원이 뇌물이 아니다 하더라도 김영란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 뇌물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직무 관련성까지 연결이 되는데 우리가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재판 과정을 거치면서 민정수석의 업무 범위를 상당히 넓게 재판부가 이미 판단했던 전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지금 검찰이 본격적으로 수사를 하게 되면 조국 전 민정수석 시절이던 당시에 이 문제를 알았다라고 하면은 이것은 이제 뇌물로 수사가 본격화될 가능성을 여전히 우리가 좀 배제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이게 뇌물이라는 단어가 사실상 오늘부터 나왔는데 하루 앞서서 저희 돌직구쇼에서 어제 조홍천 의원이 미리 발언한 바 있습니다. 어제 그 발언 들어보시죠. 주머니 돈이 쌈짓돈인데 액수가 좀 크고요. 공시 직전에 시가보다 싼 가격으로 주식을 대량 매집했는데 그 차이가 있다라고 한다면 제가 검사라면 이건 이제 뇌물이 아니냐로 이거는 이제 반드시 수사를 집중할 것이고